대장암이 폐로 전이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기침이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네, 안녕하세요. 닥터나로 건강토크 진행을 맡고 있는 대표원장 양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장암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거고요. 대장암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4가지를 저희가 추려서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저희 병원의 손정화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합암센터 손정화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대장암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대장암 환자분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죠, 원장님? 예,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자주 하시는 질문 4가지만 추려서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암 후에 부작용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항암 후에 부작용이나 그거에 대한 관리들인데요. 대장암에서 자주 쓰이는 항암제로는 세포독성 항암제인 5FU나 카페시타빈, 그리고 이리노테칸, 옥살리플라틴, 표적 항암제인 아바스틴이나 얼비투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세포독성 항암제를 많이 쓰시는데, 세포독성 항암제에서는 오심과 구토, 구내염, 복통, 설사, 손발 저림, 피부 발진, 탈모, 골수 기능 저하, 식욕 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표적 항암제는 일반적으로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은 반면에 고혈압이나 단백뇨, 동맥혈전증, 수술 부위 상처 회복 지연, 피부 발진, 저마그네슘 혈증과 같은 독특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사람마다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병원에서 상황에 따라 복용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약들을 챙겨 주실 겁니다. 항암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먼저 드시고요. 그래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항암 후에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는 암요양병원이나 암한방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항암제여도 사람마다 시기마다 나타나는 부작용이 다르고, 부작용 중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의료진에게 묻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하고 오시는 분들께서는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처방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약을 드시는 건데, 사실 저희 병원 같은 데 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관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장암뿐만이 아니고 다른 암종들도 다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 암 진단 후에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우울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암 진단 후에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요리와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 좋아하던 활동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식 먹기나 음악 감상, 목욕 등을 해보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지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암 환자분들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우울해 하시죠. 그럴 때 이제 혼자만 감당을 하시기에는 사실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변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환자분께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사실 이제 암에서는 이 재발이 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 재발 징후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대장암이 재발하는 징후로 나타나는 증상들의 경우에는 체중 감소, 그리고 식욕 부진, 무력감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암이 발병하는 부위 자체가 아무래도 하복부 쪽이기 때문에 복통이나 골반부 통증, 그리고 배변 습관의 변화나 항문 출혈 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혹은 이제 대장암이 폐로 전이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기침이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가벼울 수도 있고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CT를 찍게 됩니다. 그런 CT를 빠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찍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들이 이거를 감별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사실 의료진 분들도 이 증상만 가지고 이걸 감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사소하더라도 넘기지 마시고 관련 병원의 의료진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대장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재발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 음식입니다.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살코기나 생선, 두부, 계란, 콩과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열량 섭취량 중에 지방 비율은 30% 이내로 줄이고 붉은색 육류나 동물성 지방은 되도록 먹지 않아야 하고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활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 치료 후에 적절한 운동이 재발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는 일주일에 5회 이상 30분씩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해야 대장이 건강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금연, 금주입니다. 술, 담배는 모두 암 발생 위험도를 매우 높이기 때문에 아예 끊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하는 면역치료, 한방치료와 같은 통합암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치료가 표준 치료를 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표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전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니까요. 저희만 하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찾아보시면 하는 병원이나 내과가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얘기였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기검진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은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대장암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 4가지를 모아서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고생해주신 저희 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병원에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종의 환자분들께서 이 면역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 암 환자분들이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나로 건강토크 진행을 맡은 대표원장 양승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암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